여러분, 기업은요,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요, 꽃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기업은 대한민국의 핵심 자산입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말입니다. 조지아주라고 있어요. 여기에 기아자동차가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공장 부근에다가 주민들이 하나의 팻말을 하나 세웠습니다. 뭐라고 세웠나 하면 Thank you for God for sending us 기아, 이렇게 팻말을 붙였어요. 해석하면 하나님, 기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기아자동차 공장이 만들어진다고 이런 말을 썼겠어요. 그만큼 기업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본과 노동이 결합해서요, 생산활동도 하고 판매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내고 세금도 냅니다. 그러면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꽃입니까? 시장경제의 완전한 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기업은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이 공장을 만들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요, 식물의 씨앗처럼 좋은 토양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좋은 조건도 있어야 돼요. 내적 조건, 외적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이 토양에 심어지면 물도 주고 햇빛도 오고 이래야지 잘 자라서 열매를 또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내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외적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든 기업이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잘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주고요, 정책 기조도 거기에 버금가게 만들어줘요. 쉽게 말하면 법인세 깎아주고 세금 문제 좀 여유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 쉽게 쓰게 해주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쉽게 직원들을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기아자동차가 조지아주에서 이 안착을 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일단 그리스처럼 대한민국은 기업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권력이 최고인 양 기업인들을 쉽게 말하면 막 다룹니다. 막 다뤄요. 게다가 제조업 자체를, 말로는 제조업 르네상스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 헛방입니다. 헛방. 그야말로 미사여구고요, 말잔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 성윤모 장관도 몇 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런데 제조업이 르네상스가 됐습니까? 오히려 말입니다, 제조업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권을 시작하자마자 친환경 정책을 들고 나와서 원자력 산업부터 완전히 아작냈어요. 5년짜리 정권이 30년 40년 동안 길러왔던 그 기술과 노하우, 세계 1등의 산업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친환경으로 앞으로 계속 가게 되면 석유화학은 어떻게 돼요? 석유화학도 마찬가지로
박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친환경으로 가면 이게 그리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했습니다. 친환경 정책하면서 기업이 제조업이 다 떠나고요. 심지어 그리스의 석유화학 공업까지도 다 떠났습니다. 결국 그리스에 남았던 것은 해운업이나 관광업이 남아서 서비스 중심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조업이 없는 국가가요. 이게 힘이 쭉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의 해운업은 굉장히 뛰어난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산업이라고 불렸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꼬꾸라졌잖아요. 자국 내에 제조업을 통해서 세계로 실어 나를 물건이 없는데 전 세계에 나가서 돌아다닌다고 한들 기본적인 틀이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잘 될 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가면 그리스처럼 2010년, 2012년이죠. 그 사이에 유럽 재정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는 완전히 침몰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에 그리스가 가입을 했으나 제조업의 경쟁력이 없으니까 더 많이 망가졌고요. 결국 관광이나 서비스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현재는요. 그야말로 트로이카 체제라고 하나요? 트로이카만 국제통화기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여기서 빚을 3,600억 달러를 지고 있습니다. 418조. 쉽게 생각하면 관리체제 하에 있다는 거예요. 경제 식민지가 됐다는 겁니다. 경제 식민지.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떨까?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괜찮을까? 제가 왜 그리스 꼴이 난다고 이야기했느냐? 바로 외국인 기업들이 줄줄이 떠나고 있어요. 줄줄이. 저는 그게 무서워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외국인 투자 금액은 207억 4,700만 달러입니다. 207억 4,700만 달러. 이게 신고 기준입니다. 신고 기준. 2019년에도 2,330억 2,800만 달러였죠. 2018년에는 엄청났습니다. 269억 1천만 달러였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2018년은 우리 경제의 극성기였다. 아마 2018년이 다시 오기가 참 쉽지가 않다. 굉장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2018년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일로 번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18년 장난이 아니었죠. 지금 신고 기준은도 11.1% 떨어졌지만 도착 기준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할 때는 먼저 신고하고 돈이 들어오면 또 신고하거든요. 이게 도착 기준과 신고 기준이 좀 다른데 도착 기준은요. 도착 기준은 17%나 지금 빠져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110억 9천만 달러예요. 110억 9천만 달러. 2018년부터 계속 줄어들었죠. 이러면 110억이면 여러분 도착 기준으로 따졌을 때 최악이에요. 2013년에 도착 기준으로 봤을 때는 98억 4천만 달러였었거든요. 2018년에. 그때 이후로 가장 저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후로. 여러분 이거는요. 외국인이 지금 사실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있는 기업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외국 기업들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한국 게이츠라는 회사 있죠. 이거 자동차용 고무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30년 넘게 흑자를 이루면서 쭉쭉 달려온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 폐업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장 다 잃었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 뭐 버스를 만드는 회사들도 지금 벌써 폐업을 하고 나간다고 이야기할 정도고요. 또 중소기업들 중에 또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중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떠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 떠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기업을 적대시하니까.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모아서 그만큼 옥죄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국내 경영 환경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친화적이지 않다. 외국인 투자기업 중 39.2%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내 환경에 친화적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 기업은 18.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배예요. 그러면 경영환경의 장애 요인이 뭐냐 할 때 노동정책이다. 아예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이다. 이 규제 아니에요. 기업 규제. 노동과 법률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노사관계다. 노사관계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적대적인 나라죠. 노와 사가 거의 뭐 잡아먹을 듯이 싸우니까 말입니다. 19%나 됩니다. 그리고 노동정책이나 법률에 대한 것도 21.1%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현 정부 들어와서 근로시간 단축도 굉장히 장애 요인 중에 하나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장애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못 있겠다. 나가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 CEO가 기업을 경영하는데 외국인 사장이에요. 근데 노조가 파업을 했어. 그 다음날 외국인 사장 집 앞에 와서 피켓 시위를 하는 거예요. 피켓 시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외국인 사장은 집 앞이라는 것은 이미 사적 공간입니다. 거기에는 외국인 사장의 아이들도 아내도 다 같이 출근을 하는 중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움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위협을 느꼈겠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 이러니까 야,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있겠다 하고 철수하는 거죠. 심지어 파업만 일어나면요, 노조는 어디로 달려간다? 무조건 정치로 달려갑니다. 무조건. 왜? 정치가 힘이 세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누르겠다는 거예요. 기업을 누르겠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옛날에 여불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불이는 장사꾼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불이는요, 어떤 장사보다가 사람 장사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고, 결국 여불이는 사람 장사를 해서 진시황을 만들어내죠. 물론 진시황한테 여불이는 나중에 죽기는 하지만 뭐 진시황이 아들이다 아니다 뭐 이런 문제는 떠나서 사람 장사를 해서 국가를 전체를 사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은요. 지금 노조가 가는 게 그런 모양이 아닌가 싶어요. 정치로 누르겠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으로 누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시끄럽고 또 시끄럽죠. 외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행태를 보면 그리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은 외국인 투자가 줄어요. 이게 올해도 아마 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이야기하는 걸 내용을 보면 글로벌 해외 직접 투자 이거는요 5 내지 10%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또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올해도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야, 이거는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심지어 국내 기업까지도 해외로 점점 나가는, 다시 말해서 산업 구조의 악순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기업들은요, 지금 좀 된다 하는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주년인가요? 3주년 취임 3주년 특별 담화에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리쇼링 하겠다 그랬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공장을 국내 공장을 국내로 유치하겠다 했습니다. 이게 리쇼링이에요. 해외 공장 국내 유치가 리쇼링이란 말입니다. 근데 했어요? 말만 했지. 말만 화려한 잔치지 절대로 실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얼마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업을 홀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을 홀대하면 할수록 투자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지금은 미국이 53억 1,100만 달러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싱가포르도 투자를 하고 중국도 투자를 하고 캐나다도 홍콩도 투자를 하지만 이런 투자가 기업을 적대시하고 적폐시하는 순간 점점 몰락의 길로 간다. 저는 그게 가슴 아파요. 대한민국은 제조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잡아족치면요, 기업들은 도저히 못 견뎌서 떠나고 만다는 거 지금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외국인 기업이 탈출을 한다. 이러면요, 이게 곧바로 국내 기업의 코리아 엑소더스, 한국 탈출도 있다는 것. 이미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많은 기업들이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더 가속화될까 진짜 두렵죠. 두려워요. 글쎄 지금 와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업을 옥죄는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다가 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에는 이미 너무 두터운 규제가 지금 기업을 감싸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은 적폐 세력이니까 그야말로 묶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 그게 지금 외국인 기업들이 국내에서 철수하고 또 그만큼 들어오지 않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